이번에는 모델링 과정에 이어서 PF 소스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reate Geometry, Standard, Particle System, PF 소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파티클 뷰를 클릭하고 빈 공간에서 오른 버튼을 누르고 New Particle System Standard Flow를 선택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포지션 아이콘, 스피드, 로테이션, 쉐입을 모두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PF 소스를 선택해 보면 퀀티티 멀티플레이어에서 뷰포트가 50인데 이것을 100%로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 001에서 버스를 선택하고 스타트와 스탑을 0으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마운트, 파티클 수는 우선 5000개만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현재 틱인데 도트로 바꿔주고 컬러는 적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벤트 001에서 오른 버튼을 누르고 Append, Operate, 포지션 오브젝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포지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전 시간에 만들어진 모델링 데이터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선택해보면 포지션 오브젝트 001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뜹니다. 그러면 바이 리스트를 누르고 바이 리스트를 누르게 되면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색으로 파티클들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파티클 뷰 창을 닫고 스페이스 워, 디플렉트, 포스가 있는데 클릭해보면 디플렉트가 있습니다. 디플렉트를 선택하고 디플렉트 속에 있는 디플렉트를 선택했습니다. 탑 뷰에서 오브젝트들을 다 감쌀 수 있는 크기로 하나 만듭니다. 사이즈도 디테일하게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500에 500으로 하겠습니다. 네, 완전히 오브젝트를 다 감쌀 수 있는 범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프론트 뷰에서 Y를 잡고 위로 올려서 오브젝트 위로 위치하게 이동을 시켰습니다. 네, 다음에 다시 모디파이를 클릭하고 탑뷰에 보면 PF 소스 아이콘이 있습니다. PF 소스 아이콘을 선택하면 또다시 파티클 뷰를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벤트 001에서 오른 버튼 Append, Test, Collision을 선택합니다. 자, 이 컬리전에 By List, Deflect 001을 Select 선택합니다. 다음은 Deflect를 선택하고 타임 슬라이드를 60프레임에 위치하고 오토키를 켜고 프론트 뷰에서 Y를 잡고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오토키를 끄고 플레이를 해보면 파티클들이 아래쪽으로 밀려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PF 소스 아이콘을 선택하고 파티클 뷰로 들어가서 파티클 뷰에서 세부적인 설정을 하겠습니다. 컬리전을 클릭하면 컬리전에서 스피드가 바운스로 되어 있는데 이 바운스를 컨티뉴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파티클은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에 빈 공간에서 오른 버튼을 누르고 New Miscellaneous 클릭하면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컬리전을 이벤트 2에 연결하겠습니다. 이벤트 002에 디스플레이를 선택하면 틱으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도트로 바꿔주겠습니다.
색상은 구분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옐로우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선택 해제해 보면 이렇게 적색과 노랑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적색과 노랑으로 보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하려면 색상을 흰색으로 변경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적색과 흰색으로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바람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Space Warp, Force, Wind를 탑뷰에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람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PF 소스를 선택하고 모디파이로 가서 파티클 뷰 창을 엽니다. 이벤트 002에서 오른 버튼을 누르고 Append, Operate, Force를 선택합니다. 포스를 클릭하고 바람을 등록합니다. 바이 리스트를 누르고 바람을 윈드 001을 셀렉트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를 클릭해 보면 인플루언스가 1000입니다. 이것을 300으로 낮춰 보겠습니다. 다음은 윈드를 선택하고 모디파이에서 바람의 강도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바람의 힘을 0.1 또는 0.2 이렇게 입력을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터뷸런스와 프리퀀시 스케일 값을 변화 주겠습니다. 터뷸런스를 0.5로 입력하고 프리퀀시를 3으로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 스케일 값은 0.1로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타임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면 이런 모양으로 파티클이 사라집니다. 변화가 너무 미미하다면 인플루언스 값을 300이 아니라 더 높은 숫자로 입력해도 됩니다. 500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타임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면 파티클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스트렝스 바람의 강도를 좀 더 높여 보겠습니다. 0.3으로 해 보겠습니다. 좀 더 멀리 파티클이 날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타임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파티클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터뷸런스 값이라든가 프리퀀시 값을 좀 더 변화주면 더 재미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터뷸런스가 0.5인데 이 값을 더 높여 보겠습니다. 1을 입력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0.8 정도 입력해서 또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리퀀시는 좀 더 높여 보겠습니다. 4로 높여 보겠습니다. 네,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파티클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포스 선택하고 인플루언스 영향을 500이 아니라 400으로 낮춰 보겠습니다. 네, 좀 더 약하게 적용이 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002에서 이 파티클이 점점 소멸되는 것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Append, Operate, Delete를 적용하겠습니다. Delete를 눌러보면 All Particle이 있고 Selected Particle Only가 있고 By Particle Age가 있습니다. By Particle Age를 선택하고 Lifespan과 Variation을 변화를 주겠습니다. Lifespan은 30을 입력하고 변화값은 10을 입력했습니다. 타임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면 파티클의 라이프 스팬이 너무 짧아서 빨리 소멸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라이프 스팬을 더 높여 보겠습니다. 80으로 입력하고
변화값은 20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타임 슬라이드 움직여 보면 좀 전과는 다른 느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의 인플루언스를 500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좀 더 강한 힘이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쉐입을 만들어서 실제 렌더링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벤트 001에서 오른 버튼을 누르고 Append, Operate, Shape이 있습니다. SHAPE, Shape을 선택하면 이 Shape의 모양을 변경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Shape의 모양을 큐브가 아니라 테트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네, 사이즈는 0.2 정도로 하고 잠시 후에 렌더 건 후에 다시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벤트 002에도 쉐입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Append, Operate, 쉐입을 적용합니다. 쉐입을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크기로 하겠습니다. 큐브를 테트라로 변경하고 사이즈는 0.2로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론트 뷰를 먼저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렌더 셋업을 열고 렌더 규격은 HD로 하고 1280720으로 했습니다. 한 장의 이미지를 렌더 걸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브젝트들은 파티클이 아닌 이 오브젝트들은 가려 보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고 하이드 셀렉션으로 가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렌더를 걸어보면 파티클 수가 너무 적어서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벤트 001에 버스에 가서 어마운트가 5000인데 이 숫자를 높여 보겠습니다. 만으로 높여 보겠습니다. 다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그래도 파티클 숫자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버스에 가서 2만으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렌더를 걸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그러면 바람에도 변화를 줘 보겠습니다. 바람을 선택하고 바람의 힘이 0.3 그리고 터브런스 0.8 프리퀀시가 4 스케일이 0.1인데요 스케일 값을 높이거나 낮추는 과정을 통해서 파티클의 모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0.1인데 0.2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번에는 0.3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럼 다시 이번엔 낮추어서 더 부드러운 느낌을 얻어 보겠습니다. 0.02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0.015 값을 입력해서 또다시 관찰을 해봅니다. 이렇게 모양들이 달라집니다. 숫자가 낮아질수록 세밀한 움직임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퍼스펙트 뷰를 렌더 걸어 보겠습니다. 네, 이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파티클 수를 좀 더 늘려 보겠습니다. PF 소스를 선택하고 파티클 뷰 창을 열고 버스 001에 2만 개를 더 높여 보겠습니다. 5만 개까지 높여 보겠습니다. 다시 퍼스펙트 뷰를 렌더 걸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다 더 많은 파티클이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파티클 수를 10만 개로 늘려 보겠습니다.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매핑을 해 보겠습니다. 매핑을 하려면 PF 소스에서 오른 버튼을 누르고 Append, Operate, Material Dynamic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Material Dynamic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재질 편집기를 열어서 매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재질 편집기를 열어보면 먼저 작업했던 재질이 있고요. 두 번째, 오브젝트에 적용한 회색, 그 다음에 별도로 빈 공간에 다시 머티리얼, 스캔라인, 스탠다드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진 재질을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에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셀퍼 일루미네이션 값을 100으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랫한 재질이 되겠습니다. 명암이 없는 그런 재질이 되겠습니다. 색상을 선택하겠습니다. 앰비언트 옆에 컬러를 클릭해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겠습니다. 옐로우를 선택했습니다. 그림자도 없는 색상만 있는 재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재질을 선택하고 아이디를 부여하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1번을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머티리얼 다이나믹을 선택해 보면 아직 재질이 없다고 나타나 있고 오른쪽에 보면 None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재질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질 편집기에서 방금 만든 재질을 선택하고 오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오픈 프리뷰 윈도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None 부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 방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질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렌더링을 걸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노란색 재질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프론트 뷰에서도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매핑이 제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재질에 변화를 줘 보겠습니다. 파티클 수는 지금 더 늘리면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현재 상태로 두고 작업을 하고 최종 렌더 걸 때 파티클 수로 더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에 변화를 줘 보겠습니다. 메뉴에서 렌더링에 들어가면 이펙트가 있습니다. 이펙트에서 Add를 누르게 되면 여러가지 소스들이 있습니다. 렌즈 이펙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렌즈 이펙트가 있고요. 창을 더 확장해서 아래쪽에 보면 더 많은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글로우를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이즈가 있고 그리고 글로우 엘리먼트에서도 사이즈라든가 인텐시티 부분, 컬러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사이즈를 좀 줄여 보겠습니다. 0.2 정도로 먼저 입력을 하고 이 숫자는 다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글로우가 선택이 되어 있고 사이즈가 30입니다. 이 사이즈도 줄여 보겠습니다. 0.2로 마찬가지로 낮춰 놓겠습니다. 인텐시티도 좀 낮춰 보겠습니다. 90 정도로 낮춰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즈 소스 컬러, 매핑에서 적용된 색상을 그대로 살리겠다, 그대로 반영하겠다, 100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에 가보면 머티리얼 아이디를 선택해 줍니다. 재질 아이디가 1번이었기 때문에 1번 재질에 적용되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제 사이즈 부분의 숫자를 조정해서 변화값을 살펴보겠습니다. 1을 입력하고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0.8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인텐시티를 좀 더 낮춰 보겠습니다. 85로 낮추고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임 슬라이드를 움직여서 다른 프레임의 이미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50프레임에 위치하고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나타납니다. 퍼스펙티브 뷰에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75프레임에서 렌더를 또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100프레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00프레임에서는 완전히 사라졌고요. (96프레임을) 렌더 걸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다시 60프레임을 렌더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75프레임도 렌더를 걸어보면 파티클이 점점 소멸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모양도 재밌게 나타나고요. 파티클과 파티클들이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재밌는 색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재질 편집기에서 색상을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옐로우로 반영했는데 옐로우를 다른 색상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옐로우를 그린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다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린 컬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티클 수를 더 늘려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버스에서 지금 10만 개가 적용됐는데 이것을 15만 개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50프레임일 때 다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시 75프레임을 렌더 걸어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85프레임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90프레임에 가면 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파티클에 대해서 PF 소스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소품을 모델링하고 PF 소스를 적용해서 파티클을 연출하고 매핑과 이펙트를 적용하여 최종 렌더링 결과물을 얻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